왕이라는 자리. 누구나 한 번쯤 부러워했을 그 자리. 하지만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왕좌에 앉았던 27명의 왕 중 일부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산군, 광해군, 단종. 이들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가시울타리로 둘러싸인 작은 초가집으로, 용포에서 누더기로, 왕에서 죄인으로, 그들은 어떻게 그 끝을 맞이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가진 평범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유배. 조선시대에는 정치범이나 중죄인을 먼 섬이나 변방에 보내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족의 유배는 일반 유배와 달랐습니다. 일반 양반이나 관리가 유배를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족, 특히 폐위된 왕의 유배는 사실상 감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든 복위의 명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왕은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어쩌지? 누군가 저 사람을 옹립하면 어쩌지? 그래서 유배된 왕들은 철저히 감시되고 격리되고 통제되었습니다. 가시울타리. 이것이 그 상징이었습니다. 집 주변을 빙 둘러 가시나무를 촘촘히 심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절대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굶겨 죽이지는 않되 살찌게도 하지 마라. 이것이 유배된 왕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조선 10대 왕 연산군. 역사상 가장 포악한 왕으로 기록된 그는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연산군은 처음에는 자신이 곧 복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건 잠깐일 뿐이야. 곧 나를 다시 불러들일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왕 중종은 연산군이 살아있는 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저히 감시하라.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라. 연산군이 머물던 집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가시울타리로 빙 둘러싸여 있었고 군사들이 24시간 감시했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한두 끼. 그것도 보리밥과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죄수였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연산군. 아니, 심지어 일부 기록에는 연산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왕의 칭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배된 지 2달 만인 1506년 11월 6일, 연산군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31세. 짧은 생이었습니다. 사인은 공식적으로는 병사였지만 많은 이들은 굶어 죽었다 또는 독살당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왕이었던 남자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조선 15대 왕 광해군. 그는
1623년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유배는 연산군과 달랐습니다. 연산군은 2달 만에 죽었지만 광해군은 무려 15년을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광해군이 철저히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시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하늘. 그것이 그가 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음식은 보리밥과 나물. 옷은 해진 무명옷. 왕이었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5년. 그 긴 시간 동안 광해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왕이었던 게 진짜일까? 아니면 이게 꿈일까? 1641년 7월 1일. 광해군은 67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왕에서 죄인으로 그리고 망각으로. 그렇게 그는 사라졌습니다. 조선 6대 왕 단종.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기록됩니다. 12세에 즉위했고 15세에 숙부 수양대군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7세에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단종의 유배지는 지금의 청령포였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면은 깎아지른 절벽.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천연 감옥이었습니다. 단종이 머물던 집은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왕이었던 소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강가에 앉아 물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17세 소년의 마음속 생각은 오직 그것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모반을 꾀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단종을 살려두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17세.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는 사약을 마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왕이었던 소녀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유배된 왕들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할 일이 없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두 번. 보리밥과 된장국 또는 나물 몇 가지. 고기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왕이었을 때는 수십 가지 반찬이 상에 올라왔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식사 후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책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볼 뿐입니다. 가시울타리. 그것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가끔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새가 우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왕이었나? 이게 꿈은 아닐까?
언제쯤 이 지옥이 끝날까?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납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야위어갈 뿐입니다. 유배된 왕들은 가족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왕비와 자식들을 궁궐에 두고 홀로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그 후 단 한 번도 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유배되기 전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끌려나가 그대로 강화도로 보내졌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식들은 살아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유배 당시 왕비 정순왕후와 억지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궁궐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갔고 단종은 홀로 영월로 떠났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정순왕후는 82세까지 살았습니다. 65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단종을 그리워하며. 하지만 단종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유배지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유배가 정말 끔찍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왕족들은 유배도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사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사. 왕이 직접 죽음을 내리는 것입니다. 유배는 적어도 살아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는 그 즉시 죽음입니다. 사도세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유배도 가지 못했습니다.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죽었습니다. 심지어 궁궐 안에서. 유배지로라도 갔다면 어쩌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에게는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연산군의 아들들입니다. 중종 반정 후 연산군의 아들 4명은 모두 사사되었습니다. 유배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왕족의 피를 남기면 위험하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유배는 그래도 살 기회가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비참했지만 적어도 숨은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유배에서 살아남은 왕족도 있었습니다. 바로 광해군의 아들 이지입니다. 그는 아버지 광해군이 폐위된 후 함께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철저히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아무 야심도 드러내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치적 야심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유배지에서 7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왕이 되려는 꿈을 버렸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왕이 되려는 순간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왕을 포기하는 순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유배된 왕들을 보았습니다. 연산군, 광해군, 단종. 그들은 왕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시울타리 안에 갇혀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왕들이 갈망했던 그 모든 것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자유구나. 조선의 왕들보다 당신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